자, 이번에는 고등수학상 항등식과 미정계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문제 3번을 할 차례인데요. 자, 기본 문제 3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개념 하나를 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를 예를 들어서 15를 이제 6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12가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2를 몫이라고 하고요. 이 3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제 몫은 이제 우리가 Q라고 많이 쓰고요. 나머지는 R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때 이 나머지는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몫과 나머지를 구했죠. 이 몫과 나머지를 구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어.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잘 보세요. 자, 15는 6으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이 쓰여진 식을 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자 17은 5 곱하기 3 더하기 2죠.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17을 5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이게 몫이 되고요. 이게 나머지가 된다. 이건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식을 쓴 거고, 두 번째는 쓰여진 식을 가지고 이제 몫과 나머지로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머지가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았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숫자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식을 쓰는 방법. 쓰여져 있는 식을 가지고 몫과 나머지로 해석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것을 이제 이 개념을 다항식에 적용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야. 자, 이것을 x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x가 들어가고 x제곱 하면은 2x 더하기 2 여기 2가 들어가죠? 그러면 2x 하면 2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숫자 나눗셈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수가 이거보다 작은 것까지 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것의 차수가 얘보다 낮아지는 것까지 하죠. 이렇게 나왔을 때 차수가 낮지 않기 때문에 차수를 계속 낮추는 거잖아. 이건 숫자의 크기를 낮추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낮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어.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자, 이것을 몫이라고 부르죠. 조금 잘 보이죠? 잘 보세요. 깔끔하지가 즉석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걸 가지고 많이 콘티를 짜고 연습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문제 하면 딱 개념 정리해서 바로 하는 거니까. 자, 이게 나머지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R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이거 몫과 나머지를 구했죠? 이 구한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자, 이 식을 x로 나누면 몫이 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몫이 되겠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던 숫자랑 똑같습니다. 숫자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숫자와 달리 이것은 이 다항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얘가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이 항등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차수가. 자, 여기서는 크기가 낮았죠. 여기서는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숫자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은 똑같이 목과 나머지로 해석을 할 때 식의 구조는 똑같은데 차이점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등식이 되고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차량 대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식을 썼단 말이야. 그럼 어떤 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뭐 목과 나머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x로 묶어주면 x 더하기 2 뭐 어떻게 이렇게 됐네. 그럼 뒤에는 플러스 0이지, 그쵸? 0이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x제곱 더하기 x를 x로 나눠주면 몫이 x 더하기고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몫이 x 더하기고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뭐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이 지금 설명한 이 개념이 있죠. 자, 이것이 고등수학 상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뭐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이거 다 하잖아, 그쵸? 지금 뭐 어렵습니까? 그럼 다 합니다. 뭐 도구든 카우든 뭐든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근데 시험 때 결국 이제 뭐 지금 고등시험이 한 4개월, 5개월 남은 친구도 있고 1년 5개월 남은 친구도 있고 2년 5개월 남은 친구도 있겠지만 고등시험 임박해서는 웬만한 인수분해나 다항식 연산 같은 건 다 한다는 얘기죠. 복선수 같은 거 그런 거 다 합니다. 웬만하면 뭐 근각이수관계라든지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뭐 여러분 중학교 때 어려웠겠지만 그런 거 웬만하면 고등학교 때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핵심적인 고등수학 상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을 꿰차고 개념을 가지고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 지금 하고 딱 넘어가지 말고 기본 문제 4번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문제 뭐 연수 문제를 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 때도 이런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때마다 지금 이 개념을 다시 돌려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 생각보다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지 말고 뒤에 문제를 지금 확실하게 익히고 나중에 풀 때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와서 또 개념 보시고 또 개념 보시고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질문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본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x3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2x-1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b 값을 구하시오. 다항식의 나눗셈이잖아, 그렇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줬죠. 몫은 안 줬잖아. 몫은 q라고 놓으면 돼요. 몫은 q라고 놓고 나머지를 2x 빼기 1이라고 놓고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좌변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이걸로 나누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없잖아. 그럼 qx라고 적어 이렇게. qx 나머지가 이제 2x-1이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누는 식, 나머지를 가지고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 더 설명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자,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아니면 어떤 x값이든 대입을 해도 항상 그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AB를 구하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쵸? 그럼 이것을 다시 밑에다가
자, 요거를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그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x에다 대입할 수 있잖아, 어떤 식이든. x에 어떤 식이든 대입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 있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수치 대입법이 되겠다.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항등식이니까 그 미정계수 AB를 결정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x 어떤 것도 대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대입하고자 하는 수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싶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것은 0이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x값에 대입하고 싶은 것은 그 대입하고 싶은 수가 있어야 돼. 선생님 여기서 저는 선생님 10 대입하면 안 돼요. 3분의 1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대입하고자 하는 수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자, 이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나는 왜 그러지 고민하고 막 하지 말고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이 개념을 익히는 데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계속 이렇게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념을 결국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감각적인 거죠. 그렇죠? 감각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자,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거는 0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위에서 밑으로 빼겠습니다. 자, 빼면 자, 자리 맞춰서 이렇게 쭉 빼면 되죠? 자, 이렇게 빼면 7이고요. 자, 이렇게 빼면 플러스 a 이렇게 빼면 b가 없어지지. 는 2 하면은 a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는 마이너스 5를 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할까요?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게 4가 되니까 b는 얼마가 되죠? b는 마이너스 7이 되나요?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번 문제에 a, b를 한번 구해봤다. 식만 쓸 수만 있으면 나머지 식만 쓰고 그 쓰여진 식을 항등식을 가지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자 2번 문제 x에 관한 다항식 자,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을 x제곱 더하기 a로 나눈 몫이 x 더하기 1일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있죠. 자, 개념을 이해하기 싫은 학생들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빨리 문제만 풀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넘기고 싶은 학생들은 직접 나눕니다. 그 직접 나누면 이 문제는 답이 나와요. 1번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조금만 더 문제가 안 됩니다. 예. 바로 다음 기본 문제 4번 가도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생님 그러면 왜 고동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인 뭐 문제집 하나 딱 풀 때도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그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어려운 것도 잘 풀고 수학점 잘 받고 싶으면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디립다 문제 많이 푼다고 막 되는 게 아니야.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하고 응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나한테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다항식 이것을 예로 나눈 몫이 x 더하기 1일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한번 이것을 몫과 나머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나머지를 뭐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몫과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자. 자, x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x제곱 더하기 a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더하기 1이고, 자, 나머지 모르죠, 그렇죠? 그 나머지는 r에 관한 식이 될 수 있으니까 r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죠? 요것이 일단 항등식이 되고요. 자, 항등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rx가, 자,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계속 낮추는 거죠. 그렇죠?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계속 나눗셈을,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계속 나눗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2차니까 얘는 뭐가 돼? 1차가 되겠죠. 1차 혹은 상수, 1차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x가 1차 이하다라는 걸 가지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자, 블라블라블라 해서 자, 좌변 되고요. 자, 우변. 자, 그 다음에 이게 1차 이하니까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 a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px 더하기 q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rx가 rx를 px 더하기 q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죠? 항등식이라 그랬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은 자, 식이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계수 비교법을 하는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다 해서 특정 x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이거 좀 보시면 좀 애매하죠. 마이너스 1만 대입하고 나머지 좀 복잡해요. 물론 이제 뭐 수치 대입법에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죠? 계수 비교법을 하겠습니다. 계수 비교법은 뭐죠? 계수 비교법은 양변이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양변 똑같으니까 뭐 전개하면 되는데, 자, 전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할 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수업할 때는 조금 이제 빠른 방법을 서서히 좀 익히도록 합니다. 자, 3차식이죠. 이게 3차식이고 이게 3차식이지. 그럼 항은 3창, 2창, 1창 상수항입니다. 자, 3창 비교를 해볼까요? x3승, x3승 이렇게 나오죠. 그럼 3창은 됐고, 자, 2창은 여기서 ax제곱이고, 여기서 2창은 이렇게 곱한 거 2창이지. x제곱입니다. x제곱. 그럼 여기서 a는 1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1창은 여기 2x가 되고요. 여기서 1창은 ax 더하기 px죠. ax 더하기 px다. 그런데 a가 1이야. 그러면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서 3이죠. 3이고 우변은 상수항이 a 더하기 q가 되겠습니다. 근데 a가 1이니까 q가 2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x죠. rx가 px 더하기 q잖아요. 그렇죠? pq가 나와 있으니까 자, 나머지는 x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식으로 써서 그걸 가지고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계수를 찾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고등수학 상에 있는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한 번에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익혔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어려운 문제, 심화된 문제를 풀려가면 계속 그 개념에 대한 깊이나 응용력이 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뭐 이런 개념을 좀 이렇게 숙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